2020년 7월 25일 정모처리 기사 실기시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학습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처리 기사 시험 과목이 이제 변경이 됐죠. 처음 치러진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한공 교재가 실기시험에서 이제 70%라는 적중률로 합격 기준선은 넘겼습니다. 2020년 7월 25, 7월 26일 날 치러지는 2회 기사 실기시험에 신한공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학습 전략을 세우고 100% 적중률을 목표로 해서 철저하게 이제 시험 대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한공에서 준비한 이 시험 대비 자료만 보고 공부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시험 과목이 변경되고 나서 아직 시험이 완전히 정착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제 한 번밖에 시험 안 봤어요. 그 형태, 그 유형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한공 정모처리 기사 실기 교재랑 시험 대비 자료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왕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딱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신한공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공 교재를 보게 되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렇게 11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별로 근본 1회차 시험 때 이제 출제되었던 그 문제수를 이제 장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출제 문항수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화면 설계가 출제가 안 됐는데 1회차 시험에 안 나왔다고 해서 2회차 시험에도 안 나오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출제 문항수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출제된 거는 20문제가 출제됐어요. 해서 한 문제당 5점 단위로 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딱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향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 내외로 출제 문항수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점수도 한 문제당 무조건 5점씩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 문제별로 난이도도 있잖아요. 그 난이도가 높은 거는 이제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난이도가 낮은 거는 그만큼 점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제 변경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장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콕 집어서 공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학습 전략을 이제 세우면서 시험 과목이 바뀌고 기사 실기 시험은 이제 한 번 진행됐어요. 근데 기능사 시험이 1회차, 2회차에서 2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바뀌고 전체 3번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 실기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사도 같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2회차 정모처리 기사 실기 시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대충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장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지 그 학습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장별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1장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요. 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이제 C 언어도 있고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1회차 정모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는지 좀 먼저 보자고요. 1회차 시험에서는 우리 자바로 구현된 그런 프로그램을 줍니다. 프로그램을 주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언어로 구현된 이런 프로그램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리고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C언어로 된 그 프로그램을 주고 이걸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정모처리 기사 실기 1회 실기 시험에서는 연산자다, 배열이다, 반복문이다 이런 이제 기본 문법 위주로 코드를 분석해서 결과를 적는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지만 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1회 시험, 2회 시험도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기능사 2회 시험에서 재계함수가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우리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을 때 기능사보다는 우리 기사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기능사에서 재계함수가 나왔다 그 얘기는 기사 실기 시험에 이제 코드 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대해서 이제 코드가 나왔을 때 2회차 기사 실기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만 알아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교재에 들어있는 수록된 그런 다양한 예제들이 있어요. 그런 예제 문제도 꼭 한 번씩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의 문법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 코드를 반드시 디버깅해서 그 결과를 꼭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회차 시험에서는 이제 결과를 적어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그 결과를 적어라 그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코드들 중간에 빈 가루를 쳐놓고 그 빈칸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그런 코드를 써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변형이 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문법은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시된 코드를 읽고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코드를 보고 디버깅을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관련 문제는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파이썬 자체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그냥 공부를 안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파이썬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들을 먼저 다 공부하시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파이썬도 꼭 같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같은 경우에는 문법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시된 코드를 전부 다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디버깅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2장 요구사항 확인이요. 요 요구사항 확인이라는 요 장에서 우리 1회차 기사 실기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이제 비용 산정하는 요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계산 공식도 맞게 써야 되고 답도 맞게 써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얘는 이제 실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론 쪽에 가깝기 때문에 필기 시험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문제였어요. 요구사항 확인하는 이 장에서 한 문제만 출제가 됐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꼭 파악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특성상 세부적인 특징 같은 것들 하나씩 모두 다 암기는 못해요. 암기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됐든 원리가 됐든 과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 확인해서 이제 다이어그램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문제가 제시가 됐을 때 그 해당 다이어그램의 명칭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2장에서는 개념이 됐든 원리가 됐든 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명칭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전부 다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이요.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라는 이 장에서는 우리 1회 기사 실기시험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문제 먼저 좀 보자고요. 자, 문제가 이제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쭉 써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빈 가루를 빵빵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갔지 그 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실기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필기시험 쪽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또 나온 문제가 이제 비정규화가 뭐냐 그 개념을 설명해라. 이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이 정답을 그대로 똑같이 써라 그건 아니에요. 이 비정규화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실기시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필기시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문제였어요. 해서 우리 3장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는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전부 다 이제 개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였어요. 두 문제 모두 다 이제 개념을 물어봤다고 해서 이 3장에서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의 형태가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서 우리 교재에 수록된 실무적인 그런 내용 외에도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내용도 같이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시험 대비용 자료로 전부 다 이제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 내용들 보시고 꼭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 같은 것들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특성, 그리고 종류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빈 종이를 꺼내놓고 한 번씩은 써보셔야 돼요.
왜? 강의를 보거나 책을 봤을 때는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막상 써라 그러면은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통합구현이요. 이 통합구현이라는 이 장에서 우리 1회 기사 실기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 좀 먼저 좀 보자고요. 자,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 같은 것들을 쭉쭉 써놓고 이 가로 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 단어가 뭐냐, 그 용어를 이제 맞춰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나온 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빈칸 채워라. 그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을 쑥쭉 써놓고 이게 뭐에 관한 용어냐, 그거 이제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통합구현은 환경에 따라서 이제 과정이 됐든 방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실기시험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실무 과정이 됐든 방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구현을 할 때 이제 연계되는 방식의 종류가 됐든 연계 솔루션이 됐든 연계를 위한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것들 그리고 언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됐든 의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 1회 실기시험에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듈화에 관한 모듈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도 모듈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1회 실기시험에서는 이제 모듈에 대한 그런 문제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지만 1회 필기시험에서는 모듈에 관한 문제랑 개체지향 개념하고 특성 묻는 문제 그리고 아키텍처 패턴 그리고 디자인 패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 실기시험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 프로그램 구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장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죠. 그 부분과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이 프로그램 코드 위주가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 구현과 관련된 그런 개념적인 내용 위주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합격 전략집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합격 전략집을 보고 개념하고 특징 확실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화면 설계요. 화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회 실기시험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해서 2회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을 보게 되면 용어가 됐든 이론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됐으니까 이 화면 설계 문제도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됐든 용어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회 필기시험에서는 UI 설계 원칙 그리고 품질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내용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거 외적으로 용어에 대한 개념이 됐든 특징이 됐든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달달달달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됐든 개념이 됐든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단어 있죠. 단어가 됐든 원리가 됐든 과정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공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요. 얘는 이제 테스트의 개념, 그리고 분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서는 1회차 실기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문제로 나왔던 게 요 문제예요. 그래서 괄호를 빵빵빵 뚫어놓고 지금처럼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그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용어 묻는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살충계 패러독스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에 관한 거, 개념에 관한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이제 두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지만 얘가 1회차 기사 필기시험에도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는 아니지만 기능사 시험에서 2020년 1회차 기능사 시험 그리고 2020년 2회차 기능사 실기시험에 전부 다 이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번 출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성능 분석이 됐든 테스트 분류가 됐든 분류별 종류가 됐든 결함 관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SQL 응용이요. 여기서는 이제 기사 실기시험에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출제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셀렉트 구문이 나오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디스팅크트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각각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몇 개의 데이터가 검색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2020년 이후에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하위질이 문제도 나왔고요. 레프트 조인 문제가 이제 출제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 이제 우리 2회차 기사 실기시험에서도 하위질이가 됐든 조인 같은 것들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DDL이 됐든 DCL이 됐든 그런 기본 문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DML에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2회 실기시험 대비용으로 합격 전략집에 이제 조인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예제 같은 것들 전부 다 수록해놨으니까 합격 전략집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이요. 자, 보안에 관련된 문제요. 우리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제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안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회 실기시험에서도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네트워크 공격 유형 중에서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써라. 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거라 꾸준하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서비스 공격 유형 같은 것들,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것들, 보안과 관련된 그런 용어의 개념 같은 것들, 그리고 공격 유형의 특징 같은 것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개념 같은 것들 있죠. 특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실기교재에 수록된 내용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보안 관련 용어가 됐든 공격 유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합격 전략집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합격 전략집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하고 요 장이 있는데 요 장이 우리 1회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여기서만 4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 4문제 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써라. 요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 그 개념을 설명해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RN, 비선점형 스케줄링 우선순위 구하는 그 공식을 써라. 계산식 쓰는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OSI 참조 모델, 계층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1회 실기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용어나 이제 의미, 그리고 구성 요소, 특징, 계산 공식,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그런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기 교재 외적으로 이제 추가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우리 합격 전략집에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 내용들도 꼭 참고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하고 요 장이요. 여기서는 이제 1회차 실기시험 문제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릴리즈 노트라는 걸 이제 작성하는데 이 릴리즈 노트를 이제 작성할 때 포함되는 그 항목 중에서 머릿말에 관한 설명들을 써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실기시험 말고 1회차 필기시험에서 디지털 저작자 관리 그리고 형상 관리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필기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이제 실기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릴리즈 노트가 됐든 DRM이 됐든 형상관리 이런 것들의 개념 그리고 요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암기하시고요. 형상관리 방식에 따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해보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용어 암기하는 거 그리고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가 나왔을 때 디버깅까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수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개념을 쓰세요.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전부 다 인정이 돼요.
해서 책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눈으로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계속 많이 읽어보면 그것도 물론 도움되지만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빈 종이를 꺼내놓고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맨날 눈으로만 보다가 그걸 갑자기 종이에다 쓰려 그러면 그게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 같은 것들은 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SQL문 작성하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험 과목이 변경된 후에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이제 시험이 치러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회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1회 때 이제 시험 문제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회차 때 나왔던 그 문제가 또다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회차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2회차 때도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용어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념 쓰는 문제도 있었고 프로그래밍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 결과를 써라. 그거였고 그 다음에 SQL문 같은 경우는 이제 튜플의 개수를 구해라.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시험 과목이 바뀌고 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1회차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2회차 시험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QL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튜플의 개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지만 그게 이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문제 같은 경우도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나왔지만 프로그래밍 코드 중간에 이제 가로를 쳐놓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어를 써라. 그렇게 해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개념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단어들만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계속해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꼭 빈 종이 꺼내놓고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공 교재랑 합격 전략집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꼭 공부하시고 2회차 실기시험에는 모두 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